예, 지금부터 종합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 큰 주제입니다. 한국 차문화의 정신과 원류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신 우리 네 분 연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학술대회로 포함해서 8회째 지금 이 차문화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네 분이 물론 각자 영역의 주제 강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분 아주 단언적으로 이 주제 영역에 대해서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아마 오늘 우리 큰 주제와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라도 조금 단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라부터 초이선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관점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차문화에 대한 사고 혹은 일종의 사유실험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술대회에서 얘기할 때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한국 차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은 유독 더 독특하게 드러나는 그런 주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매월당을 다성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한지 이목을 다선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한국 차문화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몇 분들이 얼마만큼 자기 고유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대설입니다. 큰 눈이 내린다는 날인데 아주 오늘 날씨가 포근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학술 심포지움을 또 축하해 주는 그런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혹시 갖고 있는 자료집에서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저는 물음을 던지는 것은 바로 우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모시는 글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강하게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왜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근거들이 제대로 과연 발표 안에서 제시가 되었는가 하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 모시는 글에서 여러분들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도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전제하고 계시는 게 적절한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모시는 글에 한 6째 줄 내려오시면 5째 줄입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라고 하는 그 문장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고요함이 깃든 차 한 잔입니다. 한 잔에서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인간이 먼저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이제 우주죠. 자연의 질서인데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중심으로 우주의 본원을 탐구하고자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 한국 전통 차 문화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차를 마셔왔는지 신라시대 때는 우리 강재 선생님께서는 그걸 폭류정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배웠던 화랑도의 그 폭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차문화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제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원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그 중심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왜 우리는 차를 무엇을 위해서 마셨고 왜 마셨고 어떻게 마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근거들이 제시가 될 때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원류 근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짚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네 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각자의 연구 주제를 통해서
주장은 하셨습니다. 주장을 하셨는데 이제 아마 오늘 주제 발표들을 들으시고 플로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차인 여러분들은 또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50분입니다. 50분인데 그 시간 동안 잘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강의자 선생님들께서도 각자 자기 영역 이외의 영역에 대한 질문이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차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상대방 발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하셔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플로에 계시는 청중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함께 교차 질문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플로에 계시는 청중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을 던져주시면 받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서 오셨는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어떤 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까지도 함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예, 오늘 네 분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식하게 차를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차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병인 교수님께 다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송혜경 교수님께 중국에 우리가 보면 고산지대의 차와 또 지리산 보성 지역에 나오는 차 그걸 9번이나 덮을 때 그 향기 정말로 향기가 틀린가. 중국의 차는 그 눈 오고 그 설경에서 땄는 게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데 그 향기가 뭐 때문에 그런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분한테 드리는 질문 같은데 먼저 이병인 교수님 다도의 자세 뭐 아주 구체적인 문제 물음이기 때문에 쉽게 답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다도는 주로 이제 행달에 위주로 차를 마시는 그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이제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조금 정신적으로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다도라고 하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뭔가 심화된 좀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오심지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나오자가 그 우리 한자 글자로 보면 다서도의 입구자가 합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 하나만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확산되어야지 우리 차문화가 보다 보편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좀 확산된 우리들만의 잔치로 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차문화가 상대적으로 침체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순한 이 보여주기식 과시형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차를 생활 속에서 즐기면서 자기 삶의 여유와 평안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경지까지 같이 나아가는 단계로 가는 것이 우리 다도의 기본적인 이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송 교수님 답변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난 학술 대회 때 우리 한국 전통의 이 차 문화를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를 계속 가지고 또 논의를 했습니다. 이걸 다도냐, 다례냐, 뭐 등등 이게 아직도 정의되거나 규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얘기를 해왔었는데 방금 이제 다도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보통 다도하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장할 때 다도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고요. 또 중국 사람은 다례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뭐냐? 한국은 도대체 차 문화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아직 규정이 안 됐다라는 게 지금까지 학술 심포지움에서 정의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우리 이병인 교수님께서는 우리 한국 이 차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지, 혹은 그 이유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도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도라는 용어를 썼는데, 오늘날에는 그냥 우리가 차생활이라는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정신적인 차원으로 승화돼야 한다는 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차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혹시 합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선생님들? 예, 김 선생님. 예. 아까 우리 사회 하시는 교수님 말씀에 저는 이제 좀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왜 다도 다래 다예를 이렇게 각 나라마다 구분해서 일본은 다도를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나는 상당히 이렇게 과하게 생각합니다. 다도란 말을 일본 차인도 쓸 수 있고 한국 차인도 쓸 수 있고 중국도 살 수 있고요. 다래, 다예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그래서 다도라는 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차의 정신적인 어떤 추구할 때에 일어나는 이제, 그래서 누구나 다도를 할 수가 있고, 다예, 다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고려 때 유교보 선생 같은 분들은 아마 차의 맛은 도의 맛이라고 하는, 완벽하게 차시에다가 차는 도다고 바로 우리 고려의 유명한 차인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도라는 바다에 들어가는데 다래도 있고 다예도 있지, 뭐 우리 한국이라고 다도말을 썼죠. 말하면 우리가 고려 때 일찍이 고려 이규보 선생 같은 분은 다도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차의 맛은 도의 맛이다.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도란 말은 우리가 차생활을 통해서 추구하는 구도적인 행위에 들어가면 다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래니 다예니 하는 것은 좀 어부성설하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동의하시면 그냥, 아니면 반론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예. 이게 보면 이제 요즘 뭐 브랜드 시대가 돼가지고 브랜드. 근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동양 사상을 집약해가지고 근대화한 게 사실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면 이제 중국이 뭐 대단하다 하지만은 동양 사상의 뭐 지금 최고 연구가 다 일본에 다 결집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래 볼 때는 이 다도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브랜드로 딱 잡은 게 일본의 뭐 출중한 그런 어떤 문화적 그 기반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뭐 다 썼죠. 도자를 다도를 다 쓰고, 우리가 뭐 흔히 뭐 노장도 도가 이러지만은 성리학도 도화가 아닙니까? 사실 이 도라는 게 보니까 동양을 대표하는 글자더라고요. 근데 여기 문제가 일본이 섰기 때문에 우리를 안 쓰자 이런 건 좀 우스운 말 같지만, 브랜드화하면 우리가 다도로 쓰면 마치 일본의 다도를 추종하는 것처럼 저절로 국제적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중일 비교하는 입장에 보면 중국은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 다법이라는 말을 또 가져오다가, 요즘에는 또 보면 문화 전체가 예술을 또 좋아하잖아요. 예술. 그 예술 예자세가 다예를 써요. 미리 막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다른 문화 장르로 비교를 해보면 서도, 서예, 뭐 서법 이런 말이 있거든요. 원래 법자는 중국이 좋아요. 뭐 법첩 이러면서 법자를 좋아하고, 일본은 이제 이미 도자를 자기 브랜드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도도 보면 뭐 할 수 없이 말이죠. 근대에서는 뒤따라가다 보니까 서예라고 했어요. 서예.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예술 예자, 또 이제 뭐 예절 예자 이걸 뭐 겸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리추얼 속에서 예술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크게는 그런데 어쨌든 중국은 법자를 좋아하고 자기 브랜드죠. 아무래도 그 도자는 일본, 우리는 예자를 쓰는 게 이제 많아요. 근데 이걸 꼭 뭐 예절 예자를 쓰면 너무 그 뭐 제사 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전에 뭐 예술 예자를 우리가 좀 쓰자 이렇게 제안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일본이 근대 문화에서 앞서간다는 거는 뭐 근대 문화만 서양 문화만 앞서가는 게 아니고 그 과거 거를 전부 집약을 해가지고 일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브랜드란 측면에서는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이르는 건 다 도죠.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요거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문화적으로 다도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다만 각국에 따라서 지금까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학술대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종의 브랜드화의 선점, 일본이 다도라고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고 선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한국 전통의 이 차 문화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일까? 이래서 뭐 다례, 다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됐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송혜경 교수님에 대한 물음입니다. 뭐 중국 고산지대에서 등장하는 뭐 차이비란 이거는 뭐 그동안 학술대회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가 됐던 건데 다시 한번 더 확인 차원에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양서,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면 시대가 지나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그 논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 교수님이 아까 동다의 그 어떤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십성에서 동다의 우수성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중국 것과 우리나라 차의 근본이 다르지 않다. 동국소성 원상동이라고 하면서 그 연이어서 색, 향, 기, 미가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건 뭘 얘기하냐면 지역에 따라서 차나무라고 하는 것에서 딴 차의 성분이 같으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었거나 색과 향과 맛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토양이라든지 기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다양한 넓은 곳에서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 차가 자랐기 때문에 그중에서 좋은 차를 만들고 해서 좋은 차가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다양한 차가 기후 조건에서 성분이 같으면 똑같은 향이 나는데 문제는 제다 방법이 달랐을 때 다른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발효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갖고 아주 다양한 차, 다양한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녹차는 향기 성분이 적게는 300종류의 향이 있고요. 발효차는 300에서 500종류의 향기, 미세 향기까지 합쳐서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차가 많은데 고산 지역에서 나는 차는 특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차나무가 추웠다 더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향기 성분을 내는 물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향기를 내는 차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하동에 있는 차가 고산지대입니다. 조금 산이 높기 때문에 하동 지역에서 나는 차가 일교차가 세고 구름이 있으면서 햇볕을 가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차향이 나는 좋은 차 산지임에 틀림이 없지요. 자, 그런데 구중구포에서 나는 향기는 그럼 뭐냐는 거죠. 구중구포에서 나는 거는 주로 녹차를 구중구포합니다. 솥에다 여러 번 덮어서 만들기 때문에 녹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향기가 300종류가 되지만 우리가 관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차의 향기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지만 뭐 3가지에서 뭐 10가지를 넘지 못합니다. 10가지를 넘지 못하는데 구중구포를 했을 때 나는 향기는 차가 가지고 있는 녹차의 청아한 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9번을 덮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탄향, 초향이 나게 됩니다. 탄내가 나게 되죠. 근데 그
찼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리차, 구수한 보리차라든지 메밀차에서 느끼는 것처럼 다른 미세한 차의 향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중구포에서 나는 차의 향기는 구수한 향기가 훨씬 더 많고,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런 숭늉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구수한 차를 선호하지 않았었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구중구포의 차를 또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차라든지 새로운 제다 방법에 의해서 그러한 차보다는 차가 가진 본연의 향을 즐기는 그런 쪽으로 우리 차를 좋아하는 차인들의 선호, 기호도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 차나무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기는데, 있던 향도 사라지는데, 여기는, 병으로? 예,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규보 선생님 그러셨죠. 요즘 사람들은 습속은 괴이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요즘도 스펙타클한 걸 좋아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기 뒤에 계시는 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옹고지신 학술연구소 박금희라고 합니다. 네 분 발표 너무 좋은 주제와 내용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대철 발표자님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박성진 발표자님에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몇 년째 계속 이어서 지금 한국 차의 원료를 찾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제가 몇 해째 계속 오면서 느낀 거는 거의 조선에서 머물고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시습 이전에 통일신라 시대의 최치원의 풍류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신라로 좀 끌어올려서, 좀 더 그대로 끌어올려서 조사 연구를 해야만이 정말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국이 먼저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지, 조선에 머물고는 어떻게든 우리가 일본하고의 경쟁은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대 이제 풍류도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 주변에 가끔씩 소위 말해서 이제 선비차라 그래서 한국의 다도가 언제 있었냐, 풍류차였다라고 하는데, 그 풍류 사상이 결국은 다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붙잡고 제가 이렇게 깊이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웃고 말지만, 자, 제가 알고 있는 풍류 사상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풍류도는 태교의 전신교와 상교의 산신교, 중교의 무속교, 이러한 것을 어우려서 현모한 도라고 했는 게 이미 통일신라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치원에 우리가 삼교에서. 그렇다면은 이때 최치원도 그 당시에 이 현모 지도에 대한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신세계다라는 이러한 무수한 얘기로 본다면, 저는 일본의 리큐 사상이나 우리가 한국의 어떤 정신문화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거는 이렇게 김대철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규보의 정말 차는 이미 도에 이르렀다는 거는 고려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이미 도에 이르를 만큼 차를 정말 높이 평가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자문한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계속 이걸 도냐 예냐라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도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김재철 선생님의 풍류도 알고 있는, 김재철 선생님이 생각하는 풍류도, 제가 방금 했듯이 그냥 다도가 없이 그냥 차 마시는 게 풍류지라는 그 수준인지, 정말 그야말로 최치원의 현모지도한 그 사상을 가지고
풍류도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김수습의 풍류도와 제치원의 풍류도에 이제 비교를 굳이 한다면 그 비교를 풍류에 대한 것을 좀 뚜렷한 사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성진 발표자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진감국사 대공 탑비에 나오는 그 한명이라는 것에 제가 알기로는 한수 한자와 자쌍명자라고 알고 있고, 이 당시에 정말 그 차를 마셔보니 그냥 그 차는 그냥 뭐 이렇게 그 갈증을 해소할 뿐이고 쓴맛일 뿐이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저는 내 나름대로 중국차라고 보지 한국차라고 보질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나라 한자가 아니고 한수 한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차라고는 할 수 없다. 저는 중국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자명자를 쓸 때는 늦차를 말하거든요. 늦은 차. 그러니까 늦차를 말할 때 주로 이 자명명자를 쓰기 때문에 늦차가 아니었는지 그거를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선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주로 중국 당나라 때 주로 이제 그 국법성만 있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법성만 있었는 게 아니고 전법성도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만약에 조사를 하시면서 전법성이 있었다면 어떤 성녀였는지, 혹시 그 이름을 좀 거론하실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김대철 선생님한테 더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실 뭐 차 짠하고 비슷하면 대부분 계속 이제 차를 올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교 미술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 불상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상에서 보는 것은 어떤 지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어떠한 뭐 문수보살이다, 뭐 혹은 약사열애보다 이렇게 지명을 하지, 문수보살의 지물은 찻잔이다라는 게 어느 미술사적으로 봐도 불교 미술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것이 찻잔이면 참 좋죠. 차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렇다면 찻잔이라고 한다면 이게 찻잔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들인데 일단 김대철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풍류사상을 다도정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근거를 혹시 제시할 수 있는지 하나 하고요. 방금 문수보살상 차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선 원고에도 자세히 되어 있지만은 대표적인 아까 내가 주제로 삼았던 충담사의 상우유사 기록에 갱덕왕과 충담사의 그 일련의 차자리 이야기에 그 안에 보면 모든 우리의 풍류 사상과 인문 정신이 다 깃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고 제가 한번 그때 제1회 경주 세계 엑스포 때 경주시에서 그 당시에 우라생계 예모도를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1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그 전세기를 타고 와서 불국사에서 헌다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현대 호텔에서 일본 일본 차의 시연과 합쳐서 이해모도가 직접 강연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짧게 한국 차문화 정신에 대해서 한국 대표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신라 하랑의 정신이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오늘 우리 차 정신의 근간을 삼았다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아까 그 상부 유사에 놓는 충담사와 경덕왕의 그 일화들만 우리가 깊이 사기도 분명히 그 속에는 풍류 정신이 신라인의 사상이면서 자정신이다 하는 느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은 한번 제 원고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우리 문수보살의 만약에 그럼 찻잔이 아니라면 그 잔이 도대체 안에 뭐가 담겼을까요? 많은 학자들도 전공학자들도 그것을 이제 찻잔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성각 6존불에 그 우리가 이쪽에 보면은 한쪽에 아미타불을 본존으로 해서 좌우 heb시보살이 아까 헌다하는 또는 뭐 헌공하는 자세죠. 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조선해서 문수 보현보살이 또 이렇게 이제 옆에서 그 이제 보좌하는 자세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차를 올리는, 부처님한테 차를 올리는 찻잔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찻잔이 만약에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그 잔 안에 무엇이 담겼을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볼 이야기지만은 저는 찻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뭐 깊은 그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 그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아니요, 그 선생님 그건 조금 이따 사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 그쪽은 그다음 우리 박정진 선생님한테 대한 이 진각국사 탑B에 있는 한자의 작구 해석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당나라 시절 때 이 선차와 관련해서 국법성 그리고 선법성 이렇게 전법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전법성과 관련해서 그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질문이 깊이가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조금 전에 풍유도 얘기도 있었지만은 풍유도라는 말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도 풍유도가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풍유도라 하면 최초원 선생이 중국 유학 가서 잘 그 풍유도를 배웠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다르다 이게. 중국과 다른 풍유도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풍유도를 얘기하고 있는 그걸 겁니다.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이제 우리 글자가 나와 있죠 이미. 상마이 도이, 상열이 가락, 요산수. 이게 이제 그 화랑들이 이 모토로 해가지고 한 거죠. 상마이 도이.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그 문장 속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 있는데 결국은 도의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갈고 닦는다. 내 혼자만 가이고 상대방이 영향도 미치고 이래. 서로 닦아준다는 거죠. 이게 묘한 거죠. 혼자만 어디 수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 도의를 닦는다고. 그리고 그 상열이 가락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서로 가락이라는 게 뭐 노래와 이 악이라는 게 음악학자인데 결국 이 같이 이제 즐기는 거죠, 그죠? 유산수 또 산수를 유람하면서 또 유산수하는데 이 세 개의 문장에서 중국과 다른 게 있다고 느껴져요. 한번 저기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국에도 제가 보니까 풍유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있고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 이제 문헌들이 많으니까 우리보다 기록이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그 풍유도 얘기할 때 우리 풍유도라는 걸 전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마치 있었던 것처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상마이도의 상열이 가라 요산수 이걸 두루밀면서 화랑이 이 세 가지를 실천했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한명이라는 게 뭐 글자 그대로 보면 이제 그 한나라 한수 한자인데 그거는 뭐 중국 차를 얘기합니다. 한명에서는 그 우리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더 이상으로 뭐 막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좀 얘기. 그 한명은 이제 중국 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도 귀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올리는 귀한 차를 했고, 이 진감선사나 도의선사가 중국에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고요. 두 분이 만나서 이제 한 달간 남쪽을 주유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당나라의 음다법을 모를 리가 없으셨습니다. 이 두 분 승려께서는.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에서의 병차, 덩어리차를 마실 때는 가루를 내서 끓여 마시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솥에다가. 그런데 이 한명을 선물로 받았거나 한명이 생기면 이걸 가루 내지 않고 그냥 푹푹 끓여서 내가 갈증을 해소하고 고픈 배를 가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한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차이기 때문에 마실 줄 몰라서 그렇게 가루내지 않은 게 아니라 가루내서 요 몇 사람만의 입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진감선사께서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차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장흥의 청태전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보림 장흥사를 개창하신 보조 체징이죠. 보조 체징의 스승이 바로 도의선사입니다. 도의선사의 제자가 염고화상이고 염고화상의 제자가 보조 체징이거든요. 그때 같이 이제 도의선사하고 진감선사가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음다법을 유구다경에 있는 그 제다법을 수용했습니다. 요즘 장흥 청태전 만드는 방법은 떡차를 만들 때 다경에 있는 체증도박 배천봉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떡차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경에 있는 제다법을 수용했는데 장흥 청태전은 마시는 방법은 가루 내서 솥에다가 끓여 마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약탕관에다가 푹푹 끓여 마시는 그런 우리만의 독특한 음다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끔 중국은 차가 많기 때문에 덩어리채 끓이는 것은 의미가 없던 거죠. 너무 차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차가 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푹푹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진감선사의 솥에다 끓여 마시는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그것은 중국에도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음다법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실을 저는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도 이제 뭐 유학이냐, 배우러 갔느냐, 법을 전하러 갔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건 좀 델리케이트합니다. 뭐 어느 것이냐 딱 말하기는 어려워요. 법 자체도 사실 어떤 것이냐 말하기 어렵듯이 어려운데 실제로 최천이 사산비명을 남긴 게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글자로는 말이죠. 최고거든요. 올라가는 연대가. 저도 보니까 거기에도 지금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중국에서 한번 추적한 적이 있는데 이 전법이란 말도 사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약간 뭐 겨루는 거 비슷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뭐 우리 신라의 선하고 중국의 선이 겨루는 것도 있었는데 왜 전법이란 말이 또 맞나 하면 낯선 타향에 가가지고 몇 년 안 돼서 그냥 그 가문을 중국 절 산문을 그냥 지배하거든요. 지배하고 실제 가보면 비석이 엄청나게 크게 있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단순히 공부한 게 아니죠. 그래서 크게 보면 견당 유학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신라가 당나라와 겨룰 만큼 그때 문화가 굉장한 수준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우리 승려들을 보면. 그래서 뭐 견당 유학이라 하는데도 전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당나라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뭐 송이고 이제 활동한 사람들 보면 신라의 승려가 뭐 제가 줄 잡아도 한 20명 정도는 막 아주
중국 그냥 성령하게 중국을 뭐 호령한 스님입니다. 20명 정도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구산선문 그래서 뭐 선이 그 구산선문에서 다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의국사를 이제 우리 뭐 조계종에서도 종조로 이래 모시지만은 제가 중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육조 회능 전에 오조 홍인이라 그러는데 홍인하고 같은 사연관이 이제 법랑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 저 문경 봉암사에 있었던 스님인데 법랑 스님이 이 사조죠. 그러니까 오조 홍인하고 같은 이제 급인 거야. 사조 도신 스님의 같은 제자라 홍인하고. 그러니까 뭐 6조 오기 전에 5조 때 이미 같이 해서 그 사조 그 절에 사조사에 가보면 홍인과 법랑이 같이 있어요. 그 홍인 스님 왼쪽에 있고 왼쪽 오른쪽 법랑 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뭐 우리가 유학 가서 그 유학 간 그 대학에 뭐 그냥 교수가 아니라 뭐 무슨 주임 교수나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수직을 맡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그냥 신라가 뭐 통일할 수 있는 힘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하면 그때는 뭐 거의 같이 갔다. 그 나라 당나라하고도 결국은 나중에 삼국 통일할 때 같이 전쟁도 하잖아요. 그게 맞상대가 되지 않으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당이나 신라나 같이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문화적 전례와 수렴 과정 이런 것들은 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상이나 추측으로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통일신라 시대로 견주었을 때 당시 당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지금 전체 역사 안에서도 당나라, 그 다음 이제 청나라 이렇게 해서 중국이 세계 중심이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나라와 당시 이 한반도의 조그마한 신라가 문화적으로든 뭐 힘의 균형으로서든 이 비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견당 가셨던 대부분의 성녀분들의 출신 성분을 이렇게 보면 다 육두품 이상의 특권 계층입니다. 왕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분적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나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김교각 같은 사람은 왕자잖아요. 그죠? 왕자가 거기 가서 큰 선임이 되고 아주 뭐 엄청난 그런 확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선임들 통해서 많은 문화적인 교류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국제차산업문화전공의 박사과정에 있는 이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정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매월당의 초암차와 일본의 와비차가 문화적 변형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월당의 초암차와 일본의 와비차의 차이를 다도의 와비 종교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점이 아닌 초암차와 일본의 그 센리큐의 와비차를 연결할 수 있는 공통점, 그것을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필제 김종직과 매월당 김시습 그리고 한제 이목의 어떤 라인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분은 같은 15세기 후반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들을 청담학파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그 근거 규정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그 차의 맛을 청담하파는 청감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 바로 답변해 주시죠. 아주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우리 차 문화 미래가 지금 전도가 양양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걸 연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자꾸 견문을 넓히다 보니까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보여가 이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죠. 제가 다른 학문을 좀 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참아했으면 아마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참아했으면. 근데 이래 보면 그 문화라는 게 이제 융성할 때가 있어요. 융성할 때 보면 정신문화만 융성하는 게 아니고 물질문화도 같이 오릅니다. 요즘 이제 약간 아주 그걸 설명을 좀 쉽게 하자면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는 뭐 소득이 3만 5천 불 됐는데 지금 정신이 못 따라가 있어요. 못 따라가 있으니까 지금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더 크게 보면 우리가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이제 차이 나는 게 이제 인류학 용어는 이제 cultural lag이라 그래요. 그 문화 차이라 그러는데 이게 결국 물질 문화가 먼저 가요. 근데 정신 문화가 뒤에 따라간다고. 우리 이제 되게 거꾸로 알기 쉬운데 물질이 더 빨리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뒤따라가고 이래서 이제 그 결국은 문화적으로 문무가 균형이 되고 문질이 균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매월당을 이제 그 사실 한국 문화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의 예를 들면 청담 사상이 뭐 우리만 있었냐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아까 풍류가 그렇듯이 중국에 청담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래 보면 도연명이나 뭐 이런 그 분들은 뭐 선비들이 전부 이제 존경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런 도연명의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영향을 입었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풍토에 맞는 뭔가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매월당의 초함 정신이 일본 그대로 갔다. 그럼 매월당이 한 걸 그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문화는 항상 그 아이디어나 어떤 정신을 가져가면 뭐 불가피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싫어도 결국은 자기 문화의 옷을 입게 마련해요. 자기 문화적 옷을 입게 마련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정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그 영향받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연속과 불연속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연속성이 항상 있고 또 불연속이 있죠. 문화가 이제 정신을 가져가는데 옷은 또 달라요. 자기 옷을 입어야 이제 그게 자기가 완전히 소화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매월당의 초함차 정신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일본이 지금 다도하는 게 전부 매월당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제 사실 무식한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가보면 매월당의 정신이 일본화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근본 정신이 초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초함차 정신이 일본이 그 무사다도 할 때 그 일본 사무라이가 이제 집권하는 게 더 우리 고려조하고 비슷해요. 고려조하고 비슷한데 그때는 그 일본 다도가 그렇게 초함 다도가 아닙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뭐 일본 다도 하니까 옛날부터 그랬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사치스럽고 엄청나게 기물이 대단하고 뭐 황금다실이 보여주듯이 어마어마한 사치스러운 건데 오히려 그러한 무사다도의 반란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다도라는 게 소위 센리큐 다도라는 게 그 센리큐가 결국은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뭐 자결하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죽게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뭐 흔히 그런 증거도 있어요. 뭐 센리큐는 임진왜란 때
뭐 우리 조선을 침략하지 말자는 쪽이었어요. 근데 뭐 다인이 뭐 그런 걸 결정지은 건 아닌데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항을 하다가 이제 죽었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무사다도의 화려한 다도와 다르게 대항해서 그 센리규가 그 전에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초함의 정신 같은 게 있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일본 그 초함차가 나오고 그 와비차라는 것은 초함차가 보다 더 일본화된 거죠. 예를 들면 약간 기괴성이 있는 거죠. 일본이 약간 극단적으로 기괴한 게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기괴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데 초함차가 가서 와비차가 된 게 일본차입니다. 완전히 일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일본에서는 연결시켜가 초함 와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분리도 시키는데 저는 뭐 사실 초함 정신이 완전히 일본화된 것을 와비차로 봅니다. 초함차 때까지는 역시 그 매월당에 초함차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 아까 청담차라고 했는데 공통점이 있죠. 예, 연속성과 불연성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그거는 보면 역시 그 불교의 그 선종과 관련이 많습니다. 선이라는 게 또 설명하기 어려운데 뭐 여러분 아시면 분리 문자라든지 이런 게 거의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속과 불연속이 동시에 있다라는 걸 중심에서 어느 것이 연속적이고 어느 부분에서 불연속이 되는가 했을 때 초함에서는 연속성이 강하고 와비에서는 불연속이 강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당합파는 우리가 흔히 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좋은 차가 뭐냐 이랬을 때 그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차가.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양식의 그림이 잘 대단한 그림이냐 아니냐 했을 때 그 양식에서 그 어떤 필치나 어떤 마테리얼가 그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식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양식 속에서 자연스러울 때 그게 익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차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뭐 차종이 녹차 뭐 300 보이차 뭐 600 이랬는데 저도 한 100종은 먹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 제가 좋아하는 차가 있고 뭐 또 제 친구들은 또 다른 차를 좋아하는데 그 차가 결국은 녹차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참나무차 녹차에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보이차로 그 오래 먹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향이 있어서 보이차가 나오는데 녹은 청이거든요. 청인데 좋은 차는 반드시 마지막에 이 목에서 약간 단맛이 올라옵니다. 단맛이라는 게 뭐 설탕맛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묘하게 단맛이 올라오면서 목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설탕맛이 아니고 목이 편안해지면서 넘어가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녹차든 보이차든 뭐 황차든 무슨 차든 그 차가 좋은 차는 반드시 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마시면 목이 첫째 편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강하지 않게 단맛이 올라와서 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어떤 좋은 차라고 해가 누가 선물해다 먹었는데 마셨는데 이게 목이 아프다든지 침이 안 나오면 좋은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마실 때 절대 상표를 안 봅니다. 상표는 뭐 어디 고급차일수록 가짜가 많아. 아니 고급차를 팔아야 그거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고급차에 더 많다는 거죠. 그럼 뭐 제가 이래 우리 차인들 보면 차인들이 의외로 좋은 차를 안 마셔요. 닭이 이런 거는 뭐 삐까번쩍하게 구입하고 하는데 차를 마실 때는 굉장히 인색해요. 좋은 차를 마시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사실은. 그게 중국이 이제
가짜차가 많은 거죠. 가짜. 그러고 이제 숙병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효되고 아니고 화학적으로 짧은 기간에 뭐 많은 걸 생산하다 보니까 화학차로 보면 됩니다. 화학차. 요즘 뭐 보이차 나오는 게 거의 다 화학차입니다. 지금 좋은 차들은 시중에 거의 안 나옵니다. 중국 사람 알죠. 그래서 일종의 뭐 중국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도리해버립니다. 중국 귀족만 해도 뭐 3천만 명이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3천만 명이라 그러니까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저렇게 소득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차를 구입한 분이 우리 국내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는 참 진짜 좋은 차일 수 있어요. 차값이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비싸. 그러니까 아주 싼 차는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싼 차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상기 장대인이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러한 그 차의 제품에 가짜가 많다는 걸 이제 인식을 좀 하시고 자기가 먹어보고 목이 편하고 나중에 강도는 다르지만은 약간 단맛이 와서 목이 풀리고 침이 나와야 돼. 근데 침이 나온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침이 나온다는 거는 차가 하나의 물질이지만은 이게 우리가 뭐 도인들이 그 단전호흡 할 때 단전호흡 하면 침이 나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질이 일으키는 단전호흡 효과 같은 거가 통해요. 그래서 그런 어드바이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질문자 선생님 잘 이렇게 만족스럽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는 단맛이 나고 목이 편안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이게 뭐 설탕 맛이나 그런 게 아니고 뭐 차 마셔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예. 목이 불편하면 절대로 좋은 차 아니고 가짜고 이 맛이 우러나야 돼.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는 뭐 뜰다 하지만은 녹차도 잘 만들어진 녹차는 나중에 단맛이 올라옵니다. 잘된 거는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목이 편하고 단맛이 나고 침이 생기는 차를 마시기 바랍니다. 뭐 달지 않아도 침이 생기면 일단 오케이. 우리 차인들 선생님께서도 꼭 그런 차를 좀 파시면 좋겠습니다. 가짜 말고. 명품에도 가짜가 제일 많죠, 그죠? 비싸면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맛이 많이 나고 침이 생기고 목이 편한 차를 목이 첫째 편해야 되면 좋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혹시 또 다른 질문이 계시는 분 있으면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하실 분 계시면. 그런데 오늘 우리 이백인 선생님께서 혹시 질문하셨습니까? 다른 분들한테 다 하신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질문을 받으셨네요. 그죠? 제가 또 깜빡했습니다. 침이 안 생겨가지고 지금. 그럼 네 분 다 이렇게 또 다 질문을 받으셨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혹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는 계속 이어서 이 차문화 학술대회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내용들을 또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원장님 뒤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오늘은 질문이 없으시구나. 혹시 덕담이라도 한마디 하실랍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오늘 2023년 하반기 차문화 학술 심포지엄 한국 차문화의 정신과 원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 시간에서도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신 우리 네 분의 강연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시부터 지금 6시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이 청중석을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차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큰 서로 박수를 보내면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목요철학원 이 목요철학 임원 포럼이 43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큰 동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덕분에 힘을 얻어서 저희도 또 내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855회 마지막 시간에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